그래서 아니 좀 했다. 근데 뭐 너희가 2개씩 숙제 잘 해오기도 하니까 다행히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해야 될 때가 46쪽이지. 음악의 아름다움 이거. 요거 해야 될 건데 딱 보면 얘 지문 길이가 어때? 길어요. 엄청 길지? 그리고 세부적인 정보가 엄청 많아. 그래서 얘를 OX를 하면 나도 맞출 자신이 없어. 왜냐면 다시 본문을 보고 보는 게 아니잖아. 내가 리듬이 뭔지 화성이 뭔지 어떻게 알아? 그치? 전문가가 아닌데. 그래서 얘는 OX 안 해. 그냥 버렸어. 그래서 얘는 읽고 문제를 먼저 풀어봐. 문제를 푸는 걸로 한번 해볼게. 읽고 문제 풀고 다 풀면 얘기해봐. 준비 시작.
마지막 문제야? 네. 정보가 많지? 길어가지고 뭐가 엄청 많아. 예, 지금 찍히고 있지? 보자. 답을 먼저 맞춰볼게. 10분 정도 걸리네. 잘했어. 1번 답은? 1번. 그렇지, 1번. 둘 다 맞았고 2번의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아니야. 얘 좀 어려웠어. 2번. 아니에요. 4번이에요. 이따 해설해 줄게. 3번은? 3번. 그렇지, 3번. 둘 다 맞았고 4번은? 4번. 그렇지, 4번. 잘했네. 요거 2번만 설명해주면 되겠네, 그치? 내용을 볼게. 얘는 구조도도 그렇게 길지 않아. 뭐 없어. 이렇게 간단해. 제목에다가 그냥 세 갈래 찢어가지고 뭐뭐뭐 하고 그냥 플러스 뭐 하나만 써주면 돼. 여기 제목에 있잖아. 음악의 아름다움 이렇게. 봐봐. 음악이란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인데 예술이 아름다움 추구하면 음악도 추구할 거야. 그러면 아름다운 음악 작품은 듣기 좋은 소리만으로 만들어지냐? 메모해봐. 음악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가? 이 문장 자체를 메모해. 이게 이 글에서의 중심 화제야. 음악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구현되냐 이거거든. 음악적 아름다움 구현이야. 제목에다가 뒤에 구현만 써주면 돼. 음악의 음악적 아름다움 구현. 그 방법을 설명해주는 글이야. 됐죠? 화제 제시를 딱 하고 음악에서 사용하는 게 먼저 뭐래? 소리 형광펜. 소리를 통해 구현해. 당연히 음악은 귀로 듣는 거야. 소리가 있어야 되지. 첫 번째가 소리야. 형광펜 한 소리야. 소리가 있는데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에 묶어봐. 피아노 소리가 심벌즈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한다 까지 묶으면 이 중에 전자가 뭐래? 피아노. 전자가 피아노 소리고 그 다음 문장에 전자를 무슨 음이라고 하는데? 시끄러운. 네, 전자를 고르는 밑줄, 후자를 시끄러운 음 밑줄. 그러면 피아노 소리가 고른 음, 심벌즈가 시끄러운 음이지. 그 고른 음과 시끄러운 음에 뭘 들어준 걸까? 묶은 건? 일종의 뭐야? 고른 음에 피아노 소리가 있고 이런 거잖아. 일종의 뭘 들어준 거야? 예시야. 써놔. 피아노 소리가 그 묶은 문장에다 써. 예시를 들어준 거야. 고른 음과 시끄러운 음이라는 게 있대. 근데 뒤에 고른 음부터 묶어봐. 주기성을 갖지만 시끄러운 음은 주기성을 갖지 못한다까지 묶으면 요거는 요 두 개의 뭘까? 차이야. 차이가 있겠지. 그러니까 나눴겠지. 뒤에 일반적으로부터 다시 묶어서 두 줄 내려가서 반복된다까지 묶으면 이건 고른 음의 특징이야. 써 특징. 일반적으로 음이라고 하는 건 고른 음이야? 시끄러운 음이야? 고르는. 고른 음이라고 한데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야. 이때 뒤에 묶어봐.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까지 묶으면 진동수 밑줄. 진동수의 개념이지. 진동수라 하고 진동수가 커지면 음높이, 즉 음고의 밑줄 쳐봐. 음고는 음높이래. 이게 높아지는 거야. 뒤에 고른 음 중에서 다시 묶어. 파형이 사인파인 음파까지 묶으면 그게 단순음 밑줄. 정보가 되게 많아, 그치? 뒤에 대부분의 악기에서부터 다시 묶어봐. 나오는 음은 사인파, 고른 음인 그 단순음보다 복잡하지? 이런 파형은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것까지 묶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소리를 뭐라고 한대? 복합음 밑줄 쳐놔. 그리고 뒤에 복합음을부터 다시 묶어서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까지 묶으면 걘 뭐래? 부분음 밑줄. 또 부분음 중에서부터 다시 묶어서 진동수가 가장 작은 것까지 묶으면 그게 뭐래? 기본음 밑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르는 뭐 진동은 뭐 별의별의 음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는부터 다시 묶어봐. 복합음 속의 부분음들 중에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까지 묶으면 이건 귀의 특징이었어. 우리 귀의 특징. 이런 개념적인 설명을 주르륵 해줬잖아. 이런 건 잘 묻고 나중에 문제에서 나오면 다시 잘 찾아가면 돼.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다 암기할 수가 있어. 그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 나오면 바로바로 찾으러 오면 되는 거여서 잘 묻기만 하면 돼. 그럼 어쨌든 이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거에 대해 지금 소리에 대해서 얘기해줬잖아. 거기서도 다양한 음이 있는데 먼저 얘기했던 시끄러운 음이랑 고른 음 중에서는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건 어떤 음이겠니? 고른 음이겠지, 그치? 고른 음 이렇게 써놔. 얘는 주기성이 있다고 없다고? 있대, 그치? 요 정도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뭐 세부적인 정보까지 알면 좋지만 많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다음 문단 다시 묶어봐. 악기가 내는 소리에 식별 가능한 독특성까지 묶으면 그게 뭐야? 음색의 형광펜. 이제 소리 얘기 끝났어. 두 번째 아름다움 구현하는 거 음색도 있어. 이 얘기 하는 거야. 묶은 게 음색의 정의지. 식별 가능한 독특성을 음색이라고 하는데 뒤에 부분음들로 다시 묶어봐. 거기서부터 한 줄 내려가서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까지 묶으면 이게 음색이 결정되는 써나 원리야. 원리. 진동수, 뭐 세기 이런 거에 의해 결정이 된대. 근데 뒤에 현악기나부터 다시 묶어서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면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까지 묶으면 현악기, 관악기는 고른음이야. 정수배의 진동수래. 근데 이루어져 있지만 끊어보면 타악기는 정수배가 맞아 아니야? 아니지. 그럼 현악기, 관악기와 타악기에 뭐겠어? 써나 차이점. 정배수의 진동수를 갖는 거야. 현악기나 관악기는. 뒤에 이러한 특징,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래? 밑줄. 소리 스펙트럼 밑줄 쳐놓고 소리 스펙트럼은 하니까 뒤에 개념 정의해줄 거야. 묶어봐.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까지 묶어놔. 이게 소리 스펙트럼인데 위에 그림이지.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은부터 다시 묶어. 그리고 한 줄 내려오면 반면에 세모하고 시끄러운 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까지 묶으면 이것도 고른음과 시끄러운 음의 뭐겠어? 차이점이야. 고른음 소리 스펙트럼은 위에 그림처럼 간격이 똑같지? 110에서 120, 120 맞지? 130, 140 이렇게 100에 110이지? 110씩 간격이 똑같잖아. 근데 타악기는 그렇지 않다. 시끄러운 음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거야. 그치? 그 얘기를 설명해 준 거야. 그러면 음색에 대해서 가장 처음 얘기할 때 현악기, 관악기는 정배수라고 했지. 근데 타악기는 정배수가 아닌 거지. 그러면 아름다움을 구현할 거야. 어떤 게 정배수를 갖춘 것 또는 안 갖춘 것 중에 어떤 게 아름답겠어? 갖춘 게 아름답겠지 그럼. 그렇지. 정배수 이렇게 쓸게. 정수배야? 아 진짜 미치겠어. 정수배야? 네. 나 여기도 정배수라고 써놨어. 이게 왜 이렇게? 정수배야. 고마워. 정수배. 정수의 배인 거지. 정수배. 음색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음이부터 다시 묶어봐. 동시에 울리거나 연이어 울릴 때 음의 어울림까지 묶으면 그게 뭐래? 협파도 형광펜. 이제 협파도 음의 어울림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소리 좋아야 돼. 음색 좋아야지. 근데 어울림도 중요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협파도. 협파도는 뭐에 따라 달라져? 음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음정의 밑줄. 근데 여기서 음정을 모르니까 음정 다시 밑줄 치고 묶어봐. 두 음의 음고 간의 간격이래. 음고는 음 높이라고 했었어. 1문단에 나와있지. 간격까지 묶으면 개념 정의해준 거고 간격을 말하며 뒤에 묶어봐. 높은 음고의 진동수를 낮은 음고의 진동수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다 까지 묶으면 이게 표현 방식이었어. 음정의 표현 방식. 높은 걸 낮은 걸로 나누래.
근데 이해를 못할까봐 뭘 들어줘? 예시. 가령부터 묶어봐. 한 줄 내려가서 2분의 3이다까지 묶으면 예시야. 도, 미, 뭐 장삼도랑 도솔, 완전 5도의 음정을 그냥 얘기해 준 거야. 예를 들어줬는데 4분의 5랑 2분의 3 중에 뭐가 더 큰 값이야? 2분의 3. 그렇지. 2분의 3에 곱하기 2씩 해봐. 4분의 6이잖아. 4분 분모 분자지. 네. 분모를 똑같이 맞추면 분자가 큰 게 큰 거니까 2분의 3이 더 큰 값이지. 그러므로 장3도 이게 4분의 5잖아. 얘가 2분의 3보다 좁은 음정이야. 더 작아. 그치? 뒤에 다시 묶어봐. 일반적으로부터 한 줄 내려가서 작아진다고 본다까지 묶으면 특징이거든. 써. 특징.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가 약분했을 때 분자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화도는 어떻대?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2, 3 이런 수보다 4, 5 이게 크잖아. 그럼 4, 5가 작다는 거겠지. 뒤에 그 예시도 들어준다. 가령부터 다시 묶어. 예시라고 쓰고 1분의 2, 뭐 2분의 3, 4분의 5 옆으로 넘어와서 5분의 6 이런 순서로 협화도가 작아진다까지 묶어. 이게 예시야. 그냥 숫자가 이루는 숫자가 클수록 작아진대. 그렇죠? 근데 뒤에 다시 묶어. 서로 잘 어울리는 두 음의 음정까지 묶으면 그걸 뭐라 하는데? 협화 음정 밑줄.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음정 묶어봐. 그걸 불협화 음정 밑줄. 잘 어울려? 협화 음정. 안 어울려? 불협화 음정이래. 근데 16세기 음악 이론가인 차를리노 동그라미 해봐. 얘가 뭐라고 주장했나 보자. 차를리노는 약분된부터 한 줄 내려가서 보았다까지 묶으면 1, 2, 3, 4, 5, 6 이렇게 표현되는 게 협화. 그 외에는 불협화 이렇게 본 거야. 그럼 봐봐. 협화랑 불협화에 대해 설명해줬는데 어울리는 정도야. 당연히 둘 중에 뭐가 있어야 아름다움을 구현할 수 있을까? 그치. 협화 음정일 때 어울리는 정도래매. 그치? 협화 음정일 때 아름다움을 구현할 수가 있겠지. 근데 마 보면 이 음악이 소리만 좋다고 좋은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시작해. 그치? 음악은부터 묶어봐. 다양한 음이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구성된 형태로 음악의 매체인 소리가 시간의 진행 속에 구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까지 묶으면 이게 음악의 특징이거든. 써 특징. 연결된 건데 근데 한슬리크 동그라미 해봐. 얘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뒤에 묶어봐. 음악에부터 묶어서 그 문단 끝까지. 이 한슬리크의 주장이야. 소리만 좋으면 안 돼. 음악은 뭐도 좋아야 되냐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된대. 형식도 중요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문단 봐봐. 음악에는 그 형식 같은 다양한 뭐가 사용돼? 다음 문단에 다양한 뭐가 사용된대? 형광펜 들어봐. 음악적 요소 형광펜 들어. 칠해. 이것들 뿐만 아니라 형식 같은 앞에서 말한 그런 형식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해. 음악적 요소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건 그 소리와 관련된 것만으로 한정되지 않아. 이거잖아. 이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이 있는데 여기에 요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 동그라미 다 쳐놔봐. 리듬, 가락, 화성, 세멸임, 음색 이런 거 동그라미 다 쳐놓고 그리고 리듬은부터 묶어서 그 문단 끝까지 묶어.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의 개념 정의를 다 해주는 거야. 리듬은 뭐고 가락은 뭐고 화성은 뭐고. 그치? 그러니까 정보가 엄청 많은 글이야. 별로 좋은 글은 아니야. 4 보면 작곡가는 이러한 음악적 요소를 사용해서 음악 작품을 만드는데 어떤부터 다시 묶어봐. 어떤 음악 작품에서 자주 반복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인 가락까지 묶으면 그걸 뭐라 한대? 음악의 작품. 주제 밑줄. 그치? 음악 작품의 주제 밑줄. 주제라고 한대. 그 아이디어를 주제로 구현하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사용해서 음악 작품을 완성하는 거야. 이해를 못할까봐 예컨대부터 다시 묶어. 예를 들어주는 거야. 밑에서 두 번째 줄. 반복되고 변화한다까지.
이렇듯 앞까지 예시야. 뭐 리듬 이런 거 사용할 수 있고 뭐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듯부터 그 문단 끝까지 묶으면 요약 정리해 주는 거야. 소리의 예술이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예술적인 거다 라고 요약 정리해 주는 것까지. 되게 정보가 많았어. 1번은 문제 없었고 2번이 문제였지? 봐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소리 곱셈을 이용해 측음기를 만들었대. 샤이블러라는 애가 슈투트 가르트 과학자 회의에서 440Hz의 진동수를 가진 A를 기준음으로 삼을 걸 제안했어. 440이 기준음이야. 그러면 1번 보면 352와 A 440이잖아. A가 걔가 장3도를 이루는지는 그 약분해봐야 돼. 352분의 440을 해봐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왜냐면 우리 계산할 때 완전 약분된 값으로 얘기했잖아. 이걸 왜 근데 그렇게 나눠야 되냐면 라 문단 봐봐. 두 번째 줄 볼래? 표현 방식이라고 묶은 거 찾았어? 높은 거 낮은 거로 나누는 거야. 낮은 걸 높은 걸로 나눠야 돼. 그치? 높은 걸 낮은 걸로 나눠야 되는데 그치? 이번에 그럼 440이랑 352 중에 뭐가 더 높아? 440이 더 높지? 그럼 352분의 440이 되는 거야. 해봐. 계산해봐. 쉬운 숫자는 아니지. 52분의 440인데 11로 하면 나눠진다. 11로 나눠봐 얘들아. 11로 나누면 그리고 4, 8에 32, 2, 3, 8 됐다. 나눴어? 몇 분의 몇 나와? 4분의 5 나온다. 그럼 4분의 5는 무슨 음이었어? 장3도였는데 라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가령 그지? 도, 미 사이처럼 장3도 음정은 4분의 5다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럼 장3도 이루는 거 맞네. 2번 진동수가 440보다 큰 음은 A보다 음고가 높다. 음고는 음높이인데 얘는 어디 나와 있냐면 나문단에 나와 있어. 나의 1, 2, 3, 4, 5 다섯 번째 줄 볼래? 진동수가 커지면 음높이, 음고가 어떻게 된대? 음고가 높아진대. 그지? 그럼 봐봐. 440보다 큰 음은 진동수가 크면 음고가 높아지겠네. 2번도 맞네. 3번 A의 진동수가 220인 사이의 A랑 220 사이의 음정은 1분의 1에 큰 걸로 작은 거 나눠야 되니까 440 나누기 220 해야 되지? 그럼 220분의 440이야. 이건 쉽잖아. 그치? 220분의 440은 몇이야? 2. 2지. 1분의 2.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쨌든 1분의 2다. 맞지? 네. 4번. 진동수가 330인 사이의 음정이 불협화음이래. 그러면 330분의 440 해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돼 얘들아? 3분의 4지? 3분의 4면 앞에 그치? 라에 47쪽에 카를리노 동그라미 있잖아. 얘가 하는 말 보면 약분된 분수의 분자와 분모가 1, 2, 3, 4, 5, 6으로 표현된 게 협파야. 3, 4, 1, 2, 3, 4, 5, 6이 다 들어가지? 그럼 협파인데 얘가 불협파래. 그래서 틀렸어. 5번 현악기에는 정수배. 맞지? 네. 현악기는 정수배야. 관악기도 정수배. 하악기는 정수배가 아니었어. 그 얘기는 했었다. 됐어. 그럼 다른 거 다 문제 없어? 네. 오케이. 3. 3은 OX가 있어요. 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됐어. 한번 읽어보고 손을 들어봐. 준비 시작.
네.
많이 어려워? 좀 헷갈려. 그러니까 OX가 헷갈리지? 그지? 안 보고 하는 건 어려워. 정보가 많아서. 답을 맞춰보자. 1번에 체포와 임의동행이 있다. 1번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맞지 않아요. 체포가 영장 있어야 돼. 2번 틀렸어. 동의를 근거로 하는 건 임의동행이야. 체포는 영장이 있어야 돼. 영장 있으면 내가 싫어도 가야 되는 거야. 3번 또 틀렸어요. 어딨냐? 이를 거절할 수가 있어. 왜냐면 임의동행은 동의를 근거로 하니까 응 나 안 가 이러면 거절할 수 있는 거야. X. 2번에 법에 있는 건 뭐야? 체포. 근데 임의동행은 없지. 2번에 2.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치. 그러니까 X야. 2에 X. 3에 5. 그치. 3에 1에 1. 5. 2에 X. 고려할 필요가 없다 아니지? 고려해야 돼. 3. 이거 X야. 동행 거부권이 있어야만 해. 그런 뜻이거든. 지금 없어. 그래서 동행 거부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없어. 지금 없어서 이게 X야. 4번에 5, 5번에 X. 그치. 적법성 부정된다. 6번에 5야. 잘하네. 2번 1에 5, 2에 X. 수사 진행할 수가 없어요. 3에 5, 4에 X야. 얘.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절차가 없어. 그래서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글이야. 5번에 X야. 요거 뭐 먼저 뭐가 더 있어야 돼. 이런 게 없어. 선우가 없다. 그냥 둘 다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6번에 5야. 맞아. 예를 들어줬다. 미리 집 여기서 알려줄 수 있어야 돼. 요런 예시, 요런 게 있어야 돼. 라고 예를 들어줘. 5야. 7에 5. 3에 1에 5야. 5예요. 2에 X.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아니야. 엄격하게 판단하면 인권침해를 오히려 받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해. 3에 5, 4에 5야. 23개인데 반 이상 맞추면 잘한 거야. 봐봐. 몇 개 틀렸나 한번 세볼래? 11개? 오케이. 11개. 또 아린이는 7개. 잘했네. 잘했어요. 반 이상 맞췄다는 건 잘했어요. 정보가 많아. 근데 그 방금 본 그 음악 지문이랑 다르게 음악 지문도 정보가 많잖아. 근데 걔는 약간 연관이 없이 막 두루루루 얘기하는 느낌이었잖아. 근데 얘는 그래도 연관이 있어서 내가 한번 OX를 풀어보라 한 거였거든. 봐봐. 본문. 얘 분석은 못 쓸 수도 있어. 거기다. 어떻게 쓸 수 있지? 아유. 이렇게 돼. 수사관서로 동행하는 거에 체포와 임의동행이 있지. 임의동행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임의동행에 뭔가 문제가 있어.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해주거든. 이렇게 써야 돼. 그거를 3번 밑에다 써도 돼. 3번 밑에다 쓰는 게 좋겠다. 아니면 바로 제목 밑에다가 조그맣게 쓰면 될 수도 있어. 알아서 해봐. 3번 밑에다 쓰는 걸 난 추천해. 봐봐요.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범죄 용의자를 수사관서로 동행하는 거, 경찰서 데려가는 거, 그 방법에는 체포 동그라미, 임의동행 동그라미 이렇게 2가지가 있대. 그럼 여기까지 너 경찰서 좀 가자 해서 데리고 가는 게 수사관서로 동행하는 게 같이 가는 게 동행이잖아. 2가지가 있어. 공통점인 거죠. 어쨌든 둘 다 데려가는 거야. 체포와 임의동행이 있어. 체포와 임의동행이 있어. 근데 2개가 다른 용어라는 건 뭐도 있겠어? 차이점이 있겠지. 그거에 대해 설명해 줄 거야.
체포는 할 때 체포 다시 동그라미 쳐놓고 먼저 써봐. 미안 빨랐네. 체포 동그라미 쳐놓고 체포는 뒤에 묶어봐. 검찰 수사관이나 사법경찰관이 영장에 따라서 강제 처분에 해당한다까지 묶어. 영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그러나 세모 붙었어. 안 읽어도 영장이 있겠어 없겠어? 임의동행은 없겠지. 임의동행 다시 동그라미 쳐놓고 묶어봐. 동행을 요구하는 대상자의 동의를 근거로 해서 영장 발부 없이 가능하다까지 묶으면 체포와 임의동행의 차이를 알려준 거야. 얘는 영장 있어야 돼. 얘는 영장 없어도 돼. 영장은 법원에서 주는 거야. 그래서 뭐 영장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해도 돼?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 잡아가도 된다라고 법원에서 허락을 해줘야 잡아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동의만 하면 갈 수 있는 게 임의동행인 거야. 차이점을 설명해줬어. 다시 본문. 이때 수사기관은 어떤 사람이 범죄에 저질렀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 근데 대상자는 이를 거절할 수가 있겠지. 그치? 영장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데 세모해봐. 문제가 있나봐. 체포는부터 묶어. 문제점이거든. 형사소송법에 법에 있어. 근데 수사상 임의동행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 없어? 없어서 시비에 오르는 사례들이 있다까지 묶으면 이게 문제점인 거야. 문제점. 얘는 체포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없다고? 있어요. 근데 얘는 법적 근거가 없대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게 적법한 게 맞아? 아니야? 그거에 대한 시비, 맞다 틀리다를 구분하는 막 따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야. 그쵸? 그럼 얘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설명해 줘야겠죠. 수사 과정에서 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요건과 절차 없고 대상자가 내심은 내키지 않으면서도 동의하는 경우에는 불법 체포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했으니까 해결 방안 제시해 주겠지? 그치? 형광펜 들어봐. 세 가지가 나와. 첫 번째, 칠해.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확립까지 칠해. 이게 첫 번째 해결 방안. 그리고 두 번째,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요건들을 마련까지가 형광펜. 마지막, 임의동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 형광펜. 이러한 방안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이게 해결 방안이겠지.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게 세 가지야. 자, 하나, 둘, 셋. 됐죠? 세 가지의 방안을 제시했어. 근데 우리가 이게 세 가지가 왜 필요하고 뭔지 알아볼라. 모르지? 그러니까 설명해주겠지. 병렬식으로. 됐어요? 첫 번째 형광펜 칠한 거야. 판례에 따르면 다시 형광펜 칠해봐. 순서대로 설명한다는 거 표시하려고 또 칠하라는 거야.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기준까지 형광펜 칠해. 그래, 이거 적합한 거야. 이거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그거를 인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기준이 없으니까 문제였던 거잖아. 그치? 그게 임의성을 확보되었는지의 여부래. 임의란 뒤에 묶어봐. 개념 정의해주려나 보다. 임의를 모를까봐. 사전적으로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함을 의미하는데 임의 동행에서는 피동행인이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동행을 결정하는 것까지 묶어. 내가 그냥 가겠어. 이렇게 하는 거래. 근데 뒤에 그런데 세모해봐. 문제가 있어. 그래, 내가 내 입으로 간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 근데 그런 데가 붙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야. 뒤에 또 묶어. 수사기관과 수사 대상자의 관계는 일반인간의 관계와는 다른 심리적 불균형이 있어. 뭐 수사기관의 기술, 분위기, 경찰 제복 자체가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주기 때문이다까지 묶는 거야. 이게 문제야. 경찰관이 옆에 있는데, 경찰 제복 입고 있는데 내가 내 입으로 간다고 말은 했는데 쫄아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인과 최근 판례에는 피동행인이
동행 의사를 표시했어. 응, 나 간다. 이렇게 했어. 그래도 밑줄 쳐봐. 동행 거부권 고지 밑줄. 그리고 다시 밑줄. 퇴거의 자유 보장 여부. 그리고 또 밑줄. 동행 전후에 피동행인의 태도나 의사 능력 밑줄. 요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대. 그치? 그 중에서도 먼저 밑줄 친 거에 첫 번째 나온다. 다시 밑줄 쳐봐. 동행 거부권 고지 여부 밑줄 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첫 번째가 적법성 인정 기준. 확인. 법에 제촉된 적법하지 않아? 아, 그럼 적법하다는 그 기준을 만들면 되겠네. 이거잖아. 그게 첫 번째 해결 방안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동행 거부권 고지야. 동행 거부권 고지. 동행 거부권 고지. 여기 두 개가 나와. 동행 거부권 고지. 너 거부할 수 있어. 라는 거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애가 쫄아서 갈게요 이렇게 해도 너 거부할 수 있어. 이 얘기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치? 썼어? 자, 썼니? 네. 동행 거부권 고지가 있대. 봐봐. 동행 거부권 고지 여부가 임의 동행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되는 건 거부권 고지가 헌법에 있는 거야. 그치? 이는 헌법상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는 거에 기초한대. 그러니까 헌법에서부터 왔다는 거지. 법적인 기준이 없음을 들어 거부권 고지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도 있지만 판례에서는 동행 거부권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적법성이 부정한 거야. 이런 사례가 있었대.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최초 임의 동행 시에는 임의성이 보장되었으나 귀가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동행 상태가 계속된다면 동행 상태가 강제 연행, 즉 불법 체포의 성격으로 변경된대. 내가 이 말이 이해가 돼, 얘들아? 내가 간다고 해서 갔어. 아 근데 힘들어요. 집 갈래요. 이렇게 해도 중간에 간다고 마음 바뀔 수 있잖아. 근데도 안 보내줘. 그거는 불법이라는 거야. 그치? 따라서 뒤에 밑줄 쳐봐. 퇴거의 자유가 보장되었는지 여부. 얘도 봐야 돼. 퇴거의 자유 보장이라고 써. 퇴거의 자유 보장.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퇴거는 집 간다는 거야. 퇴근, 퇴사 할 때 그 퇴야. 조사 받다가도 나 갈래요. 이러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퇴거의 자유가 보장되었는지 여부도 적법성의 판단 기준이 되는데 피동행인 입장에서는 수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퇴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어려워. 나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수사기관은 퇴거의 자유를 담보할 수 있는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스스로 준수해야 한대. 뒤에 다음. 한편 세모하면 지금 이 첫 번째 해결 방법에 대한 얘기는 끝났어. 그치? 다른 얘기 할 거야. 두 번째. 임의성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만 강조되면 동의를 얻었다는 명분하에 임의동행이 남용될 수가 있대. 그래서 임의동행을 요청해야 할 상황에 대한 형광펜 들어봐. 실체적 요건이 확립되어야 한다. 칠해. 그렇지 않을 경우 범죄 혐의와 관련 없이 동의만으로 수사 진행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체포에 요구되는 형사 절차들을 회피하는데 이미 동행이 활용될 수가 있대. 형사소송법상 체포의 경우는 범죄 혐의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와 같이 수사상 임의 동행에 관해서도 실체적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체포는 있으니까 임의 동행도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주장이지. 그리고 또한이라고 순접이야. 또 이어지는 내용이란 뜻이야. 임의 동행의 적법성을 확실히 얻기 위해서는 임의 동행 전후에 형광펜 들어봐. 절차적 요건이 분명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칠해. 그러면 봐봐. 아까도 앞에 부분에도
나왔지만 실체적 요건도 있어야 되고 절차적 요건도 있어야 되는 거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마련해야 돼. 그게 적법성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야. 이 문제란 적법성이 없다라는 거야. 법에 맞지 않다는 뜻이야. 그쵸? 실체적인 거에 대한 건 바 문단에서 설명했고 절차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금 4에서 할 거야. 통행 거부권의 고지, 퇴거의 자유 보장 외에 묶어봐. 피동행이니 주변 사람한테 나 지금 어디 가, 왜 가 이런 이유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절차 등을 마련해야 돼. 또 임의 동행이 완료된 경우 보고하는 규정을 둬서 남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까지 묶으면 이게 일종의 예를 들어준 거야. 예시. 이 절차적인 요소, 요건에 어떤 절차가 있을까라는 걸 예를 들어준 거야. 먼저 내가 말할 수 있는 끌려가기 전에 어쨌든 동의니까 끌려간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가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전화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준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형광펜 임의동행의 적법성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까지 형광펜 칠해봐. 인식 제고 이게 필요하대. 그러면 이 얘기까지 다 하면 아까 앞에 문단에서 제시한 3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다 하는 거지.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 봐봐. 확립되지 않으면 체포와 유사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발생해서 인권 침해받을 수 있어. 반면 세모해봐. 너무 엄격하게 판단돼. 그럼 수사기관이 무조건적으로 영장을 신청하는 계기가 된대. 이 말이 뭔 뜻인지 알겠어? 너무 그 애한테 동의를 받아내는 게 엄격해 힘들어. 그럼 차라리 아유 피곤하다 영장 받아서 그냥 끌고 가야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지? 그게 또다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을 수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임의동행의 임의성을 중시하지 않을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이 말이 이해가 돼? 이것도? 임의동행의 임의성을 중시하지 않아. 내가 아무 때나 얘가 좀 의심스러운데 못 데리고 가. 동의를 하는 게 어려우니까 뭔가 못 데리고 가. 그러면 못 데리고 가서 걔가 증거 인멸해버리면 어떡해? 그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 그쵸? 종국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을 수 있대. 따라서 시민, 수사기관 모두 문제 인식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네. 뒤에 문제를 풀어봐요. 아, 이거 길다 이거 참. 풀어봐요.
다 했어? 윤서가 빨리 걸네 오늘 이거는. 다 했어요. 지금 몇 시일까요? 35분. 1번에 1번. 그렇지. 절차적 요건이 없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글이었어. 2번 1번. 그렇지. 1번 적절하지 않아. 맞았어 아리나? 3번은 4번. 그렇지. 봐봐. 1번 봐. 피동행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는 기준을 확립한다. 이게 동행 뭐냐 어딨어? 응? 어디 갔어? 피동행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는 기준. 이게 어딨냐? 기준이 있다는 거 다에 나와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지. 그냥 그 심리적인 그 균형감이 있잖아. 편하게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못 하잖아. 그러니까 최근 판례에서는 동행 의사 표시했더라도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해 라고 얘기하지. 자발적 동의를 얻는 기준을 확립하자는 얘기인 거지. 요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지? A는 맞고. 4번 봐봐. D. 임의동행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너무 막 그냥 동의했으면 끌고 가고 동의했으면 끌고 가고 그런 게 남용이잖아. 넘쳐서 쓰는 거. 남용을 막기 위해서 다른 형사 장치를 따른다? 다른 형사 장치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지? 4번이 틀렸고 4번은 적절한 것은 3번. 왜 이렇게 잘해? 잘했어요. 똑똑이들이네. 4번 괜찮았어? 네. 괜찮았어 진짜? 네. 잘했어. 그러면 35분이니까 또 풀어왔으니까 답만 어떻게 해야 되지? 4 봐봐. 볼츠만의 원자로. 이거 일단 4 답을 맞춰볼게. 1의 답 뭐 했어? 3. 그렇지. 세계적인 명성 못 얻었어. 2번에 1번. 적절히 아는 거 1번이야. 오늘날에도 진행 중인 거 아니거든 기억이. 답이 1번. 3번은 4번. 어휘 문제였네. 4번 둘 다 맞았어? 4번엔 5번? 아니네. 1번 아니야. 얘를 봐야겠구만. 답은 2번이야. 적절한 것은 2번. 내가 랩을 할 수 있을까? 진짜 빨리 할까? 9시에요? 9시 40분. 15분이면 가능하다. 그럼 할 수 있다. 열심히 해볼게. 얘들아 열심히 따라와봐. 힘들어도 해보자. 물리학자의 상당수가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원자 존재한다는 사실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팽창하는 기체의 온도, 압력, 부피 관계 설명할 때 정확한 측정값을 바탕으로 간단한 법칙만으로 충분하다고 봤대. 그러나 세모해봐. 세 번째 줄의 끝에 그러나야. 충분한 거야? 충분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를 통해서는부터 묶어봐. 두 줄 내려가서 문제점이 있었다 까지 묶으면 이게 문제겠지.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어. 19세기 과학자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원자 없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원자가 없다는 걸로는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 얘는 뭐 없어. 글씨가 뭐 없어. 몇 개 없어. 그 3번 밑에다 써도 되고 그냥 제목 옆에다 써도 되겠다. 제목 옆에다가 조그맣게 쓰면 돼. 19세기 과학자가 먼저 얘기가 나왔지. 얘네는 원자 안 믿어. 원자 X야. 여기까지 읽었고
그럼 얘네가 믿는 거는 우리 지금 묶은 부분 문제점 있잖아. 네. 문제점이 뭐냐면 기체의 운동을 고정역학의 운동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얘네는 고정역학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원자를 안 믿는다는 거. 얘네랑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가 고정역학인 거야. 이해가 됐어? 그치? 이게 19세기 과학자. 근데 문제가 있어서 같은 시기에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은 애들이 그런 과학자들도 있었대. 문제점이 있었다 해서 두 줄 내려와서 과학자들 있지? 거기 동그라미 해봐. 됐어? 과학자들이 동그라미 했어? 있었는데 설득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못했대. 원자라는 것은 당대에 많은 과학자들 있지? 여기에 당대에 많은 과학자들 세모해봐. 당시의 과학자들은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는 거야.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들이었대. 그럼 동그라미 친 과학자들이랑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은 뭐 돼? 대조 화살표 그어놔. 동그라미야 세모로도 표시하지만 대조 화살표 해봐. 그 동그라미 친 애들은 원자 있다고 믿는 거, 세모는 없다고 믿는 거지. 세모에서 한 줄 내려가서 그들은 실험을 통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명백한 법칙을 아무도 볼 수 없는 입자를 가상하여 설명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 당대의 저명한 물리학자 에른스트 마흐도 세모야. 당시에 유명한 걔니까 얘는 원자론을 주장하는 동그라미야. 루트비히 볼츠만 동그라미. 얘 강연을 들었어. 근데 자기는 믿을 수 있대 없대? 없대. 그럼 동그라미 친 에른스트 마흐랑 동그라미랑 세모지. 세모랑 동그라미 볼츠만은 또 뭐 돼? 대조되네. 얘네들도 대조 화살표 해놔봐. 여기의 대표가 에른스트 이름 뭐래? 마흐래. 마흐인 거야. 그리고 얘네랑 대조되는 게 지금 그쵸. 루트비히 볼츠만인 거지. 얘네는 그럼 원자가 있다고 믿는 거야. 그치? 여기도 옆에 뭐 쓸 거예요? 중심 화제를 지금 뭐 그 당시에는 인정되지 않았어. 그 당시에 대부분인 과학자들이랑 대조해서 제시한 거야. 볼츠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야. 볼츠만 동그라미 친 데다가 중심 화제라고도 쓸래? 루트비히 볼츠만. 그럼 얘가 어떻게 주장했는지 얘기해야겠지. 그러나 세모해봐. 얘는 원자 믿었어. 그리고 기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기체의 운동을 포함하여 기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원자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기체의 운동 포함해서 잘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았대. 과학 법칙은 직접 관찰된 현상들 사이에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었는데 볼츠만은 더 깊은 수준의 이해를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봤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야. 수많은 원자들의 끊임없는 움직임이 온도 압력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이해한 거래. 그는부터 묶어봐. 그는 두 줄 내려가서 예측할 수 있었다까지 묶으면 얘가 설명하는 그 원자는 원자로 이제 설명을 하면 기체가 왜 팽창하고 얼마나 팽창할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이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그 문제가 있었잖아. 아까 1문단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묶은 데다가 써놔 해결. 봐봐. 얘가 설명할 수가 없어. 문제가 있어. 고전역학으로 설명을 못한대. 그치?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루트비 볼츠만의 원자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걸로는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런 구조야. 그래서 다 봐봐. 다 문단. 당대 물리학에선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이념을 도입했대. 그치? 이론적 개념을 도입했는데 만약 그의 말대로 기체가 원자로 돼 있으면 기체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원자의 운동을 고전역학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해야 돼. 그러나 세모해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 뒤에 묶어봐. 문제야. 기체의 흐름처럼 수많은 원자들의 운동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까지 묶으면 이게 문제. 따라서 볼츠만은
개개 원자의 운동 상태 대신 온도, 압력, 부피 등 거시적 물리량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푸는 밑줄 쳐봐. 통계 물리학 밑줄. 통계 물리학이라는 걸 얘는 했다는 거야. 고전 역학으로 하면 안 되니까 통계 물리학으로 했대. 그래서 해결을 한 거겠지. 근데 통계 물리학을 이해를 못할까봐 예를 들어부터 묶어봐. 라 문단 전체를 묶는 거야. 예시를 주르륵 해주고 이 부분은 문제 풀 때 필요하면 읽을게. 그러면 마 봐봐. 마 문단도 전체 다 묶어봐. 볼츠만의 통계 물리학은 부터 끝까지 묶으면 이 통계 물리학의 볼츠만의 이론의 의의를 설명하는 거야. 써 의의. 마 다 묶어서 의의라고 써. 얘들의 의의가 있어. 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 됐니? 그런 구조인데 일단 1번은 괜찮았어? 2번도 둘 다 맞았어? 아니 틀렸는데 2번 봐봐. 이해됐어? 안 맞는 걸 문화가 아! 그래? 기억 어딨어? 논쟁. 그건 마에 있네. 과학적 모델의 논쟁이 격렬했대. 이 여기에서의 논쟁은 지금은 안 하겠지. 지금은 볼츠만 같은 선구자가 있으니까 그죠? 안 할 테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다른 거 괜찮아? 그럼 이해가 돼? 네. 오케이. 3번 보면 3번은 어휘니까 그냥 4번이라고밖에 말을 못해줘요. 다 맞았겠지만 4번이 문제지. 4번 봐봐. 적절한 건데 맥스웰 얘기가 나와. 얘가 기체 원자는 모두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속력으로 움직이고 그 속력들이 일정한 동그라미 쳐봐. 분포를 보인대. 뭔가 분포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정규 분포가 될 거다.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분포에서 두 줄 내려가면 정규 분포란 보여? 확률의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을 이루는 분포야. 이런 거야. 이런 거. 이해를 못할까봐 예를 들어줘. 예를 들어부터 묶어봐. 두 줄 내려가서 곡선이 된다까지 묶으면 키 조사하면 평균이 제일 많지? 그지? 완전 작거나 완전 큰 애들은 적잖아. 그 얘기 설명해 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뒤에 그는 기체 원자의 경우 원자 속력의 제곱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정한 온도에서 온도 동그라미 쳐봐. 온도에서 평균 에너지, 기체의 압력 같은 성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대. 그러나 세모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대상으로부터 일정한 분포를 나타내는 식을 유도하는 연구 방법은 당시에 매우 어땠대? 추상적이야. 이거 계산하는 게 원자의 속력? 그치? 속력의 제곱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원자가 지금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믿지 못하는 판국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이거 만든다는 게 추상적이었다는 거야. 그럼 적절한 게 답은 2번이야. 볼츠만과 맥스웰 모두 기체를 구성하는 원자의 존재 인정했겠지? 그치? 이 맥스웰, 보기에 나오는 맥스웰도 원자가 있으니까 걔네들의 속력의 제곱으로 정규 분포를 만들자라고 할 수 있었던 거잖아. 원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자체를 말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2번은 맞아. 볼츠만은 당연한 거고. 몇 번을 했어? 5번. 19세기 후반의 물리학자들과 달리 맥스웰은 실험을 통해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들을 중시했군. 진짜 눈에 보이는 것만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건 19세기 후반 물리학자야 맥스웰이야. 봐봐. 맥스웰. 응? 얘네들은 원자 안 믿었다? 왜 안 믿었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 진짜 보이는 것만 해야 돼 라고 한 건 그럼 19세기 후반이야? 맥스웰이야? 19세기 후반인 거지. 그치? 이거 근거 어디 있냐면 어디 있어? 가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들은 실험을 통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명백한 법칙들을 볼 수도 없는 입자를 가상에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눈에 베이는 것만 중요해. 얘는 19세기 애들은 원래 있던 애들은 그지? 근데 지금 보기에 나오는 맥스웰은 눈에 뵈지도 않는 원자의 속력을 제곱해가지고 요거 분표를 만들고 있는 애야. 그러면
5번에 19세기 후반이랑 맥스웰 중에 누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걸 말했다고 해야 돼. 19세기 후반인 거지. 맥스웰이 보기야, 보기. 네. 보기에 그 원자의 속도를 계산해서 분포를 만들자고 하잖아. 이해됐어? 네. 네. 그러면 9번은 됐고 아린이 몇 번 했어? 저 1번. 1번. 볼츠만과 달리 맥스웰은 원자가 기체의 온도와 무관하다고 보았군. 보기의 세 번째 줄 봐봐. 밑에서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 일정한 온도에서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봤지? 그럼 온도를 본 건데. 그렇지 않아? 온도와 무관하다고 본 게 아닌데 맥스웰이라는 애가. 네. 그지? 온도에서의 뭐 이걸 계산하는 거잖아. 분포를. 그래서 무관하다가 X야. 2번은 맞고. 3번 봐봐. 맥스웰과 달리 볼츠만은 기체 원자의 움직임을 집합적으로 파악하는 거. 집합적으로 파악해서 이렇게 이렇게 분포로 만들려고 한 거는 보기야 아니면 앞에 볼츠만이야? 보기잖아. 맥스웰. 그치? 집합적으로 본 거 어딨어? 집합이라는 내용이 앞에 안 나오나? 집합이라는 내용은 안 나오네. 그치? 보기에 집합이라는 단어는 안 나온다. 근데 일정한 분포를 나누는 게 그 속력만으로 분포를 나타내서 정규 분포를 한다는 게 이거를 다 집합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맞지 얘들아? 네. 그치? 모아서 만드는 거니까 맞는 말. 그리고 4번 마흐는 여기 있어. 19세기 고리타분한 애. 얘는 맥스웰과 달리 원자가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인다? 마흐는 원자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지. 그래서 틀렸어요. 괜찮아요? 네. 몇 시냐? 핸드폰을 오늘 안 걷었다. 9시 51분. 끝.